청년 정치는 상품처럼 소비되고 상품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청년 영입 인재다 발표를 하고 당이 위기에 빠질 때 가끔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웠다가 또 갑자기 버리기도 하고 저 같은 중년 남성보다 더 강한 각오와 어떤 준비를 갖추고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정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미지로 소비됐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은 마치 별똥별 같습니다. 반짝 사라지죠. 청년이 소비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대비조차 하지 못하는 정당 내부의 연습생이 있습니다. 회사도 그러잖아요. 직원들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구 지인이라고 낙하산 내려오면은 힘 빠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번에 무슨 건설에서 사장 공모를 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 회사에서 성장했거나 혹은 그 업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사장 공모나 이런 데 지원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다짜고짜 뜬금없이 그냥 밖에서 사람 구해가지고 사장 자리 앉히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영입을 해서 후보로서 내세우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데 이 상황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자체적인 충원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 조직도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약하고 커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지도부의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민주국가들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혹은 시의회 의원을 밟고 그 다음 이제 루트로 의회 이제 이 대표가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논문 썼을 때 인터뷰했던 남성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도 당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선배 남성 정치인들이 네가 정치인이 되려면 밖에서 스펙을 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열심히 헌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을 보는 게 내가 저 청년을 잘 키워가지고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청년을 그냥 동원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냥 뭐 선거 직전에 뭐 청년을 위한 뭐 몇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거 듣도록 하는데 뭐 프로그램 몇 번 듣는다고 뭐 그게 생기겠어요? 거대 정당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키우지 않고 소수 정당은 뭐 키우고 싶어도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렵고 그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 필요한 거 인재 육성 시스템입니다. 당 내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한 혹은 당내에서 보이지 않았던 발굴해내지 못했던 인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 인재 육성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 기성정당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직 임명이라든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누구 라인 누구 산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꽂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평가해서 잘하는 청년 정치인을 올려주고 못하는 청년 정치인을 끌어내려야죠. 정당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든지 정치 참여의 공간들을 넓히고 지속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소수 정당부터 거대 정당까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이용해서 얼굴만 비추고 없애져 버리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정당 안에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에 참여하려면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치러야 하는 것들도 많고요. 실제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치러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용들을 오히려 그 사람의 경험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의 대표성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재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성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후보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름만 있고 월급은 없는 청년 직책. 현재 정당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당직자 수는 중앙당 100명, 시도당 총합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당원들은 사실상 무급 노동인 겁니다.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유입되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커리어가 남잖아요. 근데 정치권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것도 많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다른 데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남들 다 이제 직장 취업해서 경력 쌓고 돈 벌고 이럴 시기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돈 벌 기회가 알아서 찾아야 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청년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고 안 될 경우에는 진짜 몇 년을 그냥 정치 활동한다고 인생 허비해버리는 꼴이거든요. 청년 정치인을 잘 기르는 만큼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늘 초선, 신인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청년 국회의원의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배현진, 장경태, 이소영, 장철민 등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의원도 있지만 13명 중 5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전영기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출마했고 김혜지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 11번이었지만 이번에는 비례 15번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이 이용하는 방식은 정치 시민의 진입 통로예요. 한국도 법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한 번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지역구를 꽉 잡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주기 싫으니까 청년이든 여성이든 새로 정치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비례대표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너희는 뭐 지역구에 도전해. 우리나라 정당의 활동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천 과정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천은 정당의 역할이고 정당 내에서 결정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비밀리에 결정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원칙에 근거해서 후보가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를 항상 결정을 해요. 뜻이 있는 후보라 하더라도 자기를 제대로 드러낼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게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자질을 어필하는 형태로 선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이 당원 중심의 공천 방식이기는 하지만 후보들이 일종의 경연처럼 나가서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당원들한테 자기도 소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하고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명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전략 공천은 나쁘고 경선은 공정하다라고 흔히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선이라는 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권리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역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분들이랑 밥 먹고 어울려 다니면서 관리를 해왔고 신인이나 청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뭐 너무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심고 선거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신인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전략 공천이 유효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대파 공천 이런 것들 요즘 말 많잖아요. 단지 공천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줄을 서지 않으면 이 정당 안에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제도적으로라도 비판 세력이나 아니면 청년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 기구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강제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이제 상근자들 좀 운영하고 정책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거예요. 정당으로서의 노력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들은 정당 혁신을 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럴듯한 약속들을 내놓고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게 청년 공천 비율을 늘리겠다, 뭐 여성 공천 비율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래놓고 안 지켜요. 그게 바로 청년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도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그 뒷면에 있는 사실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 정치에 청년이 왜 필요할까요? 전체 유권자 중 청년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1대 총선 당선자 중 청년은 4.3%에 불과합니다. 가장 과대대표되고 있는 50대의 경우 국회에서 59%나 차지하죠. 그리고 이들도 청년 문제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청년에 관해 무지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청년을 논하는 상황.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이게 관심 있는 일단 청년을 거의 못 봤고 이거 안 했다고 실망한 사람은 더더욱 못 봤거든요. 그냥 이만큼 어떤 위치나 세대에 따라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업으로 비유하자면은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당들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들 생산해 놓고서는 소비자들이 구매 안 하니까 소비자 탓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 트위치 철수하면서 망 사용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은 아무 이런 방구도 없고 국민들은 평생 살면서 한 명 만날까 말까한 그런 검찰 개혁 문제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청년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들 이런 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보는데 그냥 청년들 지지율 좀 떨어졌다면 그럼 뭐 교통비 얼마 지급할까? 뭐 수당 뭐 좀 늘릴까?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1차원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일부가 일자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 청년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또 소비하고 투자하게 할 수 있으려면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기후 문제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실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전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인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의제랑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세대의 의제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었어요. 저는 청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 세대는 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청년 이슈예요. 생활동반자법이 청년 이슈고 동성혼이 청년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별로 공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창작자로 살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떼는 서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보험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2년 정도 전에 내가 벌었던 돈을 기준으로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돈 잘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해촉증명서 좀 떼어주실 수 있나요? 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구구절절한 일들을 더 이상 청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변화를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결국은 이 체계를 아직 4년 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프리랜서 해촉신고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2월에 발의됐지만 3년째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만이 젊은 정치할 수 없다. 여성만이 여성 정치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중년만이 중년 정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명절에 가서 60대 어른이랑 대화만 하더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 건 그 어른이 틀리고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처럼 저는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온 경험과 관점 우선순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 이야기할 때 개인에 대한 평가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산업을 생각해보면 정치 말고 젊은 인재, 다양한 인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산업에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고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굉장히 정치 자체가 고령화되었고 이번 국회는 더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5년 뒤, 10년 뒤에 이 중요한 공적 인재, 공적 리더십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청년 정치 한두 명의 평가 혹은 청년 정치를 좁혀서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정치 산업을 성장시키고 공적 리더십을 키우는 관점에서도 젊은 정치의 필요성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잘 성장시킬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의 어떤 권력자들이 만든 문제인 거고 그 문제의 피해를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 방안은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청년 내에서도 장애 유무나 아니면 성별 정체성이나 노동자냐 아니면 뭐 자본가냐 이런 수많은 균열선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중요한 균열은 국회 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역 갈등 얘기를 하고요. 이념 갈등 얘기를 하고 남녀 갈등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세대 갈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균열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대 갈등의 한축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죠. 그게 이제 뭐 청년 계층이 되겠죠. 결국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제도, 국회, 정당이 변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힘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표가 안 된다라는 말에 좌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으로 국회 안에 있거나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2030 세대 유권자가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당과 정치인이 눈치를 보는 최후의 사람은 유권자거든요. 민원을 넣거나 항의를 하면 그거 진상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정치인한테 좀 진상 부려도 됩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흔히 말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도 정치라고 보고요. 총선 국면이 오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막 릴스를 올리고 틱톡에 각종 챌린지 영상들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모습보다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댓글로 소통하고 우리한테는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비전을 그리는지를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보여줘야만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이제 선거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당들이 새로운 이제 영입을 해서 많이 공천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런 이제 기회가 잘 주어진다면 자기 목소리를 낼 만한 일종의 동기부여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아쉽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선거 제도를 바꾼다든지 정당법을 바꾼다든지 정치자금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동료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정치가 험하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달라. 꿈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 때에 준비된 정치 세력 혹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는 총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되겠다. 유권자로서 희망이 되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